우리의 삶은 과연 자유로운가? 나의 선택은 주체적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피로감과 자괴감, 그리고 우울한 감정에는 혹시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다면 아마 우울증을 비롯한 불안장애와 급하게 성과를 달성해내고자 하는 조급증일 것이다.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사회를 지배해온 금지, 강제, 규율과 같은 부정성의 패러다임이 20세기 말부터 능력, 성과, 자기주도, 정보의 과잉 등과 같은 긍정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성의 과잉이 자아를 새로운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냉전의 시대를 지나오며 규율과 억압이 팽배했던 규율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적인 가치가 극대화되는 성과의 사회로 변모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주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과를 지향하는 주체가 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의 입장이 된다는 것이다.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마모시켜 간다. 그 결과 스스로를 낙오자로 느끼는 우울증 환자들이 넘쳐나고 성과에 대한 부담으로 각종 약물에 취한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오늘의 주체는 오히려 무한한 자유의 무게에 짓눌려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이전에 규율 사회를 지배했던 규율과 금지라는 부정성이 금지에 순응하지 못하는 범죄자를 낳은 반면에 성과 사회는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울증은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자신이 되지 못한 후기 근대적 인간의 좌절에 대한 병리학적 표현이다. 우울증은 규율 사회의 명령과 금지가 자기 책임과 자기 주도로 대체될 때 확산되기 시작한다. 우울한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로서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인 강제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당사자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의 질병으로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간을 반영한다.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의 전환에는 공통적인 연속성이 숨겨져 있다. 여기에는 생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져 있다. 개개인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선악의 가치 기준을 적용해서 당위적으로 강요하는 부정성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는 당위에서 능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이렇게 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당위와 능력 사이에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생존을 절대화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관심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니다. 이 경제는 더 많은 자본이 더 많은 삶을, 더 많은 삶의 능력을 낳을 거라는 환상을 자양분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성의 향상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자기 척취라는 것이다. 성공학 개론서들이 당신은 자신의 경영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자본가이며 착취자입니다 라고 행간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이로써 지배 없는 착취가 가능해진다. 자기 착취는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로서 타자로 인한 착취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성과를 올린다. 이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성과 사회의 심리적 질병은 바로 이러한 역설적인 자유의 병리적 표출인 것이다. 사람들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또한 우울증 환자는 무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후기 근대의 자아는 성격이 없다. 긍정적으로 보아준다면 성격 없는 인간이란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역할이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형성 내지 유연한 특성은 높은 경제적 효율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긍정성의 폭력은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기보다는 포화시키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자각되지 않는다. 폭력은 분쟁이나 갈등의 부정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의의 긍정성도 폭력의 원천이 된다. 모든 것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본의 전일적인 지배는 현재로서는 합의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를 내야 하는 주체에게 폭력은 경쟁의 형태로 나타나며 문제는 개인 사이의 경쟁 자체가 아니라 경쟁의 자기관계적 성격인 것이다. 그로 인해 경쟁은 절대적 경쟁으로 첨예화된다. 즉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끝없이 자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추월해야 한다는 파괴적인 강박 속에 빠지는 것이다. 자유를 가장한 이러한 자기 강요는 파국으로 끝날 뿐이다. 성과 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성과 주체는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자기를 착취한다. 여기서 자학성이 생겨나며 그것은 드물지 않게 자살로까지 치닫는다. 후기 근대적 성과 주체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대상으로 하는 복종적 주체와는 완전히 다른 심리를 가지고 있다. 프로이트의 심리장치에는 부정과 심적 억압, 위반에 대한 불안이 지배적이다. 바로 자아는 불안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후기 근대 성과 주체는 부정할 일이 거의 없다. 그는 긍정의 주체가 된다. 만약 무의식이 필연적으로 부인과 심적 억압의 부정성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면 후기 근대적 성과 주체에게는 더 이상 무의식이 없다. 그는 포스트 프로이트적 자아가 되는 것이다. 후기 근대의 성과 주체는 의무적인 일에 매달리지 않는다. 복종, 법, 의무 이행이 아니라 자유, 쾌락, 선호가 그의 원칙이 된다. 그의 노동은 향유적 노동이다. 그는 타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는 자기 자신의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명령하는 타자의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타자로부터의 자유에는 새로운 강제가 발생한다. 타자로부터의 자유는 나르시시즘적인 자기관계로 전도되며 이는 오늘날 성과 주체가 겪는 많은 심리적 장애의 원인이 된다. 정신분석학적 치료의 핵심은 심리적인 내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 즉 그러한 갈등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그런데 갈등의 모델은 심적 억압과 부인의 부정성을 전제한다. 따라서 부정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우울증에 갈등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프랑스 철학자 보들리아르는 현존하는 모든 시스템의 비만 상태를 지적한다. 정보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생산 시스템 모두 비만과 과잉의 상태라는 것이다. 보편화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과잉은 인류 전체에 저항력을 떨어뜨릴 위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타자와의 경계를 더욱 줄여놓는다. 즉 가상 공간에서는 나를 남과 구분짓는 타자성과 타자에 대한 저항성이 부족해진다. 소셜미디어 속의 친구들은 마치 상품처럼 전시된 자아에게 관심을 선사함으로써 자아 감정을 높여주는 소비자의 구실을 할 따름이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요받는 개성의 확장과 변형은 그 이면에는 우울증을 초래하는데 그러한 명령의 원천은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이 정체성을 자주 바꾸면 바꿀수록 생산은 더욱 큰 활력을 얻게 된다. 산업적 규율사회가 변함없는 정체성에 의존했다면 성과주의적 후기 산업사회는 생산의 증대를 위해 유연한 개인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저자는 니체의 말을 빌려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사색적 삶을 보는 법에 대해 말한다. 인간은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말하고 쓰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눈으로 하여금 깊고 사색적인 주의의 능력, 오래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어떤 자극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고 중단하는 본능을 발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각 반응하는 것, 모든 충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이미 일종의 병이며 몰락이며 탈진이다. 여기서 니체가 표명하는 것이 바로 사색적 삶의 부활이다. 잠이 육체적 심심함의 정점이라면 깊은 사색적 심심함은 정신적 이완의 정점이 된다. 단순한 분주함은 어떤 새로운 것도 낳지 못한다. 인간은 사색하는 상태에서만 자기 자신의 밖으로 나와서 사물들의 세계 속에 침잠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무위의 부정성은 사색의 본질적 특성이기도 하다. 예컨대 참선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들이닥쳐오는 것에서 스스로를 해방함으로써 무위의 순수한 부정성, 즉 공에 도달하려 한다. 그것은 극도로 능동적인 과정이며 수동성과는 관련이 없다. 참선은 자기 안에서 어떤 주관적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연습, 즉 스스로 중심이 되고자 하는 연습이다. 이렇듯 개개인이 가진 욕망의 하구성에 대해 각성하는 데서 비로소 우리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성과 사회의 압력은 끝없는 성공을 향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개개인의 반성과 자각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